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지는 낚시꾼 괴담 집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VCD님께서 보내주신 신기하고 소름 돋는 경험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나 자신을 부른 듯한 느낌이 들거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군가나 나를 걸어오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다나?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환청인다 심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혼자 경험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여러 사람이 똑같은 현상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그 이야기를 바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7년 여름 충주에 있는 한 골짜기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그날 낚시를 함께하던 선배와 저는 어느 덥고 기운 빠지는 여름 날씨에 한적한 골짜기로 낚시를 가기로 결심했죠. 보통 낚시를 할 때는 충주댐이나 귤 주변을 자주 찾곤 했지만 그날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사람이 얻는 시원한 골짜기 속에서 바람과 물 내음을 맡으며 낚시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보니 드디어 한적한 골짜기 안쪽에 도달했어요. 그곳은 사람도 없고 물도 맑아서 물고기들이 쉽게 보였어요. 큰 위모부터 작은 물고기까지 물속에서 움직이는 생명들이 눈에 띄었죠. 하지만 그 순간 지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뭐랄까 신경 쓰게 만드는 기운이 있었어요. 마치 무엇인가나 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이곳은 너무 맑아서 물속에서 물고기들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네. 괜찮겠어? 제가 선배에게 묻자 그는 괜찮다고 하며 그 자리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선배가 그렇게 자리를 잡겠다고 하니 저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낚시 텐트를 쳐놓고 선배는 계속해서 단탄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다. 정말 최고야. 저는 조금 의아해하며 선배가 정말 그렇게 좋다고 계속 말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런데 텐트가 들어갈 자리가 딱 맞는 곳이었고 그곳에 땅은 자연스럽게 문톡 파여 있어 마치 그 자리에 텐트를 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그 자리는 완벽하게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느껴지는 기분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밤이 짙어지면서 기온이 내려가고 낚시는 전혀 입질이 없었어요. 선배는 불만을 터뜨리며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묻어? 라고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갑자기 낚시 텐트 안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낚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같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 소리 뒤로 묘한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낚시를 하면 나가면 안 돼. 저와 선배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긴장했죠. 이게 뭐지? 판청인가? 선배는 두려운 얼굴로 말했지만 그 순간 텐트 밖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뒤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을 부른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했죠. 여기 있다. 누군가 저를 부르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선배, 선배. 지금 들었어요? 누구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배에게 물었지만 선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어두운 밤속에서 계속해서 그 소리를 들으려 애썼습니다. 그때 텐트 바깥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이상하게도 텐트를 휘청이게 만들었고 텐트 안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선배는 무언가를 느꼈는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뭐야, 이거? 선배는 입을 떼기도 전에 그가 손을 떴던 순간 텐트 앞에 서 있는 그림자 같은 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 형체는 점점 가까워져 갔고 그 모습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인간적인 존재처럼 보였죠. 저기, 선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그 존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저 서 있었습니다. 이내 그것은 천천히 다가오며 우리가 앉아있는 텐트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선배와 저는 이미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습니다. 그 존재가 다가오면서 텐트의 바깥은 갑자기 또 다른 느낌을 주기 시작했죠. 그만.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텐트를 뭉켜잡고 있을 뿐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공포를 즐기는 것처럼 천천히, 정말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선배, 이건 이상이다. 저는 점점 더 떨리며 말했어요. 선배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텐트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갑자기 그 존재가 선배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배의 몸이 마치 땅에 묶인 듯이 움직이지 않았고 그 존재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지켜보았죠. 그 순간 저는 눈앞이 딴딴해지면서도 이상하게도 냉정해졌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 존재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고 그 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 그 골짜기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배는 다시는 낯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날의 기억은 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선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텐트 밖으로 나아나서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듯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를 따라 나갔고 그가 어디로 가는지 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이 우릴 뒤덮고 있었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듯한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가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따라가려 했지만 선배는 점점 더 빨리 걸어갔습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어두운 골짜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걷는 발걸음 소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고 저는 뒤늦게 따라가며 그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선배. 잠깐만. 하지만 그 순간 제 발목을 누군가 담하게 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발을 뻗고 모기가 시린 채로 넘어질 뻔했어요.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그 앞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 귀에는 계속해서 그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가요? 그 목소리는 더욱더 깊고 끔찍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선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어. 선배는 이제 제 뒤에서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너무나도 이상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던 그런 선배의 모습이 아니었죠. 눈동자가 순자리만 보이도록 불려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서 나는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선배, 괜찮아? 왜 그래? 그때 선배는 갑자기 그 자리에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선배, 그가 갑자기 뛰어든 그곳은 바로 그 기이한 소리가 나는 쪽이었습니다. 그곳은 작은 골짜기였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텐트에서 나왔던 차가운 기운이 다시금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우리 둘을 휩쓸며 지나갔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저는 그 순간 그 기운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그저 지나가려는 기운이 아니다. 마치 무언가나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선배는 그저 한 발짝 더 나아다녀 더 이상 말없이 골짜기 안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골짜기 깊숙이 들어갔고 저는 그 길을 따르며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골짜기 깊은 곳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고요한 물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매우 순적하고 어두운 물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은 너무나도 고요했지만 물속에 무엇인가가 있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물속에서 무언가가 치어오르며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물속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은 날카롭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선배는 고요하게 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물속을 응시하고 있었고 나는 그가 마치 물속에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듯한 투정을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배, 무슨 일이야? 내가 말을 걸자 선배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 때까지 나는 숨을 참으며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오고 있어. 그날 밤 나는 선배와 함께 그곳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했다. 내내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내가 경험한 일이 선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가 듣고 느낀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저 두려운 마음에 빠르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선배는 처음엔 별로 숨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말이 끝난 순간 그의 표정은 급격히 변했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손짓으로 나가자고 했다. 그때부터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 빨리 나가자. 선배는 아무 설명도 없이 말을 꺼냈다. 급하게 자리를 정리하면서 뭐 하냐, 빨리 정리하라고, 라고 소리쳤다. 나도 담아마녀 빠르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마치 시간에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무언가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그건 단지 불안함이 아니라 현실의 어떤 존재가 우리를 쫓고 있다는 직감이었다. 나는 짐을 대충 챙기며 선배도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무작정 서둘러 움직였다. 그 순간 우리가 짐을 다 정리하고 나왔을 때 뒷문에서 가지마, 가지마 라는 음성이 들렸다. 그 소리는 분명히 내게만 들리는 한청이 아니었다. 가지마, 가지마. 그 소리는 끊임없이 반복되며 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눈앞은 흐려지고 숨이 차오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다.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우리는 그곳을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 차를 향해 걸었다. 선배도 나와 함께 그 소리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점점 더 빠르게 걸었다. 나는 선배와 함께 걷는 내내 두려운 기운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정말 어떤 존재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강렬한 느낌이었다. 살아있는 곳까지 달아났을 때 나는 그 소리가 멀어지지 않음을 알았다. 가지마, 가지마.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내 귀에 맴돌았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이거 선배, 이 소리 들리냐? 라고 물었다. 선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가 대답하기 전에 나는 이미 알았다. 그 소리는 나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선배도 분명히 들었다는 사실에. 그는 차에서 안을 쓰며 운전하고 있었고 갑자기 차가 멈추며 소리를 질렀다. 가지마, 가지마. 이 소리는 차 안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들렸다.
선배, 나도 들린다. 이 소리, 내가 말했을 때 선배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들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우리는 서로가 겪고 있는 일이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 소리는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고 그 소리는 그저 환상이나 꿈이 아닌 현실 속의 무언가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우리 주변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며 마치 숨겨진 무엇인가가 우리를 덮쳐오는 느낌이었다. 차가 조금 더 나다자 갑자기 선배는 지어가 잘 안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손으로 지어를 자꾸만 돌리면서 차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선배는 계속해서 기어를 옮기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자 결국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기어가 더 이상 제대로 먹히지 않았고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냥 기어를 넣은 채로 계속해서 차를 몰았다. 차는 그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점점 더 천천히 가기 시작했다. 그때 차 안에서 나는 기분이 이상해졌다.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자 나는 갑자기 그 소리가 멈춘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차를 몰고 있었지만 나는 계속해서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소리는 멈췄지만 그 공포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는 하나의 큰 고개를 넘어서면서 더 이상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소리가 없어진 것이 단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집단적으로 믿었다. 우리가 그 고개를 넘고 나서 차가 다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곳을 지나면서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바로 그때 나는 느꼈다. 무엇인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선배, 이거 뭐야? 내가 말했다. 선배는 고개를 돌려서 뒤를 살펴보았다. 보이지 않냐? 저게 뭐지? 우리는 다시 차를 멈추고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가 우리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눈빛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공허한 눈빛이었다. 순간 내 몸이 굳어버렸다. 그리고 그때 차가 멈추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차에서 내리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는 차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내려서 몇 발자국만 걷다 보니 바로 그곳에 무엇인가가 나타났다. 그 존재는 어두운 숲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 존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왜곡되어 있었고 그의 움직임은 지리했다. 그는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선배와 나는 그날 밤 끔찍한 경험을 공유했다. 우리는 그 이상한 장소에서 낚시를 하면서 점점 더 많은 미스터리한 일들을 겪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내가 처음으로 들었던 그 소리, 가지마, 가지마라는 목소리는 이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떨쳐버릴 수 없는 괴로운 기억이었다. 처음에는 단지 선청인 줄 알았지만 그 소리가 나만 들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점점 더 혼자 있을 때마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 소리는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는 갑자기 찾아왔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의 감각이 아니었다. 무엇인가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나를 유혹하는 그런 소리였다. 처음에는 그것이 단지 꿈이나 상상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왔다. 어느 날 선배와 함께 그 경험에 대해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 선배는 아직도 그날 밤의 일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 여자는 정말 이상했어. 선배가 말했다. 너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얼굴은 아예 볼 수 없을 정도였어.
그게 바로 내가 느낀 공포였어. 선비의 말을 들으며 나는 그날의 그 여자의 모습이 점점 더 생생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선비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경험한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런 끔찍한 존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차 이 문제를 무시하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나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그것은 나를 따라왔다. 내가 아무리 다른 곳에 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그 소리는 멀리서 들려왔다. 심지어 나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에도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때는 그냥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지만 목소리가 내 귀에 명확하게 들리자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가지 마, 가지 마. 그 소리는 내가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돌았다. 나는 숨이 차올랐다. 내 몸은 점점 더 떨리고 그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가지 마. 그 소리는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곳까지 따라올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그 후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공포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는 그 누구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한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그 사람은 마치 내가 겪은 일처럼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은 바로 동네의 조산인이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한 뒤에 말했다. 너도 그 자리에 앉은 거냐? 그런 곳에서 낚시를 하면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 조산인의 말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나와 선배가 겪은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나에게 그 자리에 대해 더 설명해 주었다. 그 자리는 예전부터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난 곳이야. 요지 주변에서 낚시를 하거나 그런 자리를 찾으면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곤 하지.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더 이상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 자리는 단순한 낚시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기억들이 오래된 저주가 살아 숨쉬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를 따라왔다. 나는 그 사건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지역에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들도 점차 내 경험과 맞아떨어졌다. 그들은 그저 과거의 기억 속에 묻힌 어떤 존재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어두운 밤, 고요한 숲속에서 혼자 낚시를 하던 나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처음엔 바람 소리나 자연의 소리일 거나 생각했지만 점차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려오기 시작했다. 오래오래 놀다가 그런 말이 내 귀에 맴돌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손끝은 차가워지고 깃덜미엔 차가운 흥기가 스며들었다. 그때 귀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 가지 마. 가지 마. 내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다. 마치 내 안에서 무언가가 나를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바람은 여전히 숲속을 스치고 있었고 주변은 그저 고요할 뿐이었다. 그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그 목소리를 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그 소리에 점점 더 귀를 기울였다. 혹시 이곳에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나는 그런 순간을 떨쳐내기 위해 애썼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를 쫓아왔다. 그때 갑자기 내 옆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이 어디라고? 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그 목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실제로 누군가나 나를 부르는 걸까? 나는 그 말이 내게 던져진 질문처럼 느껴졌다. 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지? 내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곳이 바로 내가 지금 서 있는 고개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 고개를 처음 지나쳤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 고개는 귀신골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한다고 했다. 귀신골은 전설처럼 내려오던 이야기였다. 이곳을 지나면 누구나 이상한 현상을 겪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거나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내가 그곳을 지나게 된 이유는 단순히 납치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고비를 지나며 나는 그곳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배, 저기 괜찮겠어? 내가 선배에게 물어보았다.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 그냥 밤낮이나 하다. 그로만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우린 잘 될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자리라고 말하는 납치 장소였다. 그곳은 아무리 찾아도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내가 그곳에 있을수록 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그 고개에서 납치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고요한 숲속에서 나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그 목소리들은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가지 마. 그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나는 손을 떨며 나치레를 잡고 있었지만 볼은 점점 더 얼어갔다. 그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바람과 고요한 밤, 그리고 내 손잔 소리만이 내 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선배, 저기. 소리 들었어. 내가 선배에게 물었다. 선배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소리? 웃을 소리.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내가 계속해서 들은 소리인데 뭔가 이상한 것 같다. 그때 그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말했다. 나도 그런 소리 들었어. 정말 이상했.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쳤고 그 눈빛 속에서 서로가 느끼는 공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급히 자리를 정리하고 떠나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지 마. 나는 고개를 돌려 그 목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그 어떤 곳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그 고요한 숲속에서 나와 선비의 주변이 갑자기 얼어붙은 듯한 기운을 느꼈다. 몸이 움츠러들며 흥기가 느껴졌다. 나는 순간적으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급히 나치매를 숨기며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선배도 나를 따라 떠났다. 우리는 그 후 그곳을 다시는 가보지 않았다. 그 고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귀신골이라는 이름은 이제 우리에게 단순한 전설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공포로 다가왔다. 그 후로도
나는 그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때의 느낌이 되살아났다.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정말로 어떤 존재가 있었던 것 같다. 그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었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귀신골은 단지 그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와 비슷한 장소들은 다른 곳에도 있었다. 사람들이 겪는 이상한 경험들은 그저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곳에 어떤 존재들이 숨어 있는 걸까? 나는 그때 깨달았다. 어쩌면 우리가 잊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마주친 현실일지도 모른다고. 그 사람은 말없이 풀숲을 쳐다보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오를 제사를 지낸 집이 있는데 그 집 술이 직접 만든 술이라고 하더라. 그 술을 마실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못 살았대요. 그는 내가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잠시 침묵했다. 나는 그 말에 전혀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내 몸을 휘감았다. 그 사람은 여전히 풀숲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그 술이란 관련된 일들이 많아. 사람들이 그 술을 마시고 나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지. 왜냐면 그 술은 그냥 술이 아니라 뭐랄까 저주를 담은 술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농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지하게 이야기한 건지 헷갈렸지만 그의 눈빛을 보자 불안한 느낌이 더욱 강해졌다. 그 사람의 눈동자는 풀숲 깊은 곳, 정확히 어디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불길한 곳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도 무심코 그 방향을 바라봤다. 별다른 변화는 없었지만 어느 순간 내가 본 것인지 아닌지 휘갈릴 정도로 희미한 그림자나 숲 속에서 스쳤다. 그 그림자는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정확히 무엇인지 볼 수 없었지만 그것이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저기 그 술을 마신 사람들, 그 수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나타나곤 했대. 그 사람이 갑자기 내게 말을 걸었다.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 말이야. 지금도 그들이 그곳에서 쉬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나는 그 사람의 말이 점점 더 무서워져 난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말투도 불확실해졌다. 그는 마치 그 지역의 역사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술이 그렇게 위험한 건 왜일까?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 술은 단순히 마시면 죽는 술이 아니야. 그 술은 죽음을 지나 그 사람의 영혼을 다른 세계로 이끌어다 그 자리에 묶어 놓은 채로 그들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거지. 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영혼을 묶어 놓는다. 그런 말은 실제로 들은 적이 없었다. 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눈빛과 목소리는 너무 진지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그때 다시 한번 나를 소름 돋게 만든 것은 그 사람의 다음 말이었다. 그런데 말이야, 그 집이 바로 이 근처에 있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물었을 때 그는 여전히 풀숲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술을 만들었던 집이 바로 이 근처 숲속에 있어. 오를 제사를 지낸 집도 그 집이었고 아직도 그 술을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내 마음속에서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그 사람은 내가 미리 알고 있던 그 장소를 왜 알고 있는 걸까? 그는 정말 이 지역의 원주민인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한 다른 이유로 이곳에 있다는 것일까? 그 사람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한 발짝 물러서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여기 근처에 있다고? 어디 있지? 그 사람은 천천히 내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 집은 이미 오래전에 버려진 집이야. 아무도 그 집을 찾으려 하지 않지만
가끔 누군가 그 집 앞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말이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 집은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마을 사람들의 전설일 뿐일까? 그런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사람의 말은 더욱 구체적이고 나를 이곳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박자리 나는 그 짐을 가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긴 단한 충동을 느꼈다. 그 집. 가고 싶어. 그 사람이 내게 물었다. 나는 그의 눈빛을 취하며 대답했다. 그게. 글쎄,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풀숨을 바라보며 한마디 덧붙였다. 거긴 안다는 게 좋아. 거기라면 너도 그 술에 엮이게 될 거야.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이상할 소리 하지 말고 나 먼저 가볼게. 나는 말을 마치자마자 빠르게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나를 쳐다보며 그대로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나를 지켜보는 듯했다. 숲 속에서 그 사람의 눈빛이 날 계속 쫓아오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낚시를 마치고 돌아나던 길에 그 짐을 찾고 싶었다. 그러나 그곳은 내 기억 속에서 점차 신의에서만 닿았다. 그 짐의 위치는 정확히 어디였는지 그 사람은 진짜 그곳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저 마을의 소문에 지나지 않았을까? 나는 결국 그 짐을 찾지 못했다. 그때 도로 옆에 나타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나는 그들의 모습이 더욱 기이하게 느껴졌다. 그들의 얼굴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왜 그들은 얼굴이 없는 거지? 그것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존재들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동안 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불안감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내게 다가오는 이유, 나를 향한 그들의 의도에 대한 깊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아니면 내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이젠 내 차례다. 그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불길하고도 귀여 있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잃은 순간에 듣게 될 목소리처럼 나는 그 말에 깊은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내 안에 작은 용기가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만 좀 해. 내가 소리쳤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나의 미침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그저 조용히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때 내 머릿속에 그들의 과거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곳, 이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바로 내가 처음 그곳에서 낚시를 하러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미련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마을에서 죽을 사람들의 혼이었고 그들은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가두려는 의도로 이곳에 머물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나 그들에게 화해의 기회를 제공해야만 했다. 나는 그들을 도와야만 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들도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들이 계속해서 나를 압박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희망이 내 안에서 커져갔다. 나는 당신들의 고통을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 그만 고통받아야 한다. 나에게 지혜를 줘라.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했다. 그들이 멈춘 것 같다다.
그들이 잠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형체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이 더 이상 고통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의 모습이 점차 흐려지며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주변의 모든 것이 정지한 듯 나와 그들만의 공간에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 나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곳은 이전처럼 어둡고 조용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다. 이제 끝인가. 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차를 다시 시동을 걸었다. 그들이 사라지기 전에 그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감사한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나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그들을 도와준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히 그들이 나를 지나쳐 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의 고통이 이제는 끝났다는 것이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뒤에 나는 내내 그때의 일을 떠올렸다. 그들이 왜 그렇게 나를 괴롭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내 머릿속에 맴도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감사한다. 그 말은 여전히 내 귀에 선명하게 들리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그 마을을 다시는 방문하지 않았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내게 남긴 상처는 너무 깊어서 나는 더 이상 그곳과 관련된 모든 것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씩 그들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 다시 들려올 때가 있다. 그때마다 나는 그들이 아직도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감사한다. 그 말은 나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그들이 나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처럼 나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준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내가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도 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평화롭게 떠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날 밤 평소처럼 차를 몰고 낚시를 하러 가던 길이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낚시터에 자주 가곤 했는데 밤낚시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은 나에게 전혀 두렵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차 안에서 나는 고요함과 차가운 바람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 느낌을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더 강하게 나를 감쌌다. 주변의 모든 것이 너무 고요하고 어두운 속에서 뭔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착각일 뿐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차를 몰고 갔지만 차가 낚시터의 단안을 무려 그 느낌은 더욱 강해졌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아주 간헐적으로 들렸지만 그 소리에 담긴 공포는 나를 압도했다. 나는 그 비명이 사람의 소리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비명은 마치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더 깊고 이상한 물음소리처럼 들렸다. 이 소리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듯한 느낌에 나는 멈추지 않고 서둘러 낚시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가 낚시를 하던 중 갑자기 주변이 침묵에 휩싸였다. 바람 하나, 새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그때였다.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은 눈, 코, 입이 전혀 없었으며 그저 흐릿한 윤곽만 보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지며 그들에게로 시선이 닿았다. 그들은 내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나를 더욱 압박했다. 나는 숨을 참고 그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보며 몸을 굳혔다. 그들이 나에게 다가오자
내 마음속에서 불안과 공포가 솟구쳤다. 그 순간 그들 중 하나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 아니 눈이 없었지만 그들끼리 교감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마치 안개처럼 그들의 몸이 서서히 흐릿해지며 증발하듯 사라져버렸다. 그 순간 나는 순간적으로 일이 현실이 맞는지 아니면 꿈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분명히 현실이었고 그들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다. 몸이 굳어버린 나는 그 자리를 떠나 도로로 달려갔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떠올리며 불안해했다. 그들이 나를 따라올까봐 두려워서 사이드 미러를 볼 수 없었다. 그들이 내 뒤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단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차에 타자마자 나는 그들의 얼굴이 떠올라 멍하니 있었다. 그들이 무엇이었는지, 내 그런 존재들이 내 앞에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인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그들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의 존재는 분명히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다.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그들이 떠나지 않았다. 밤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밤마다 검은 옷을 입을 사람들이 내 꿈속에 나타나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런 일이 반복되었고 결국 나는 다시 그날의 사건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며칠 전 낚시를 갔던 그곳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인터넷에서 사고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다. 기사를 살펴보니 정말로 그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날짜나 나와 일치했다. 사고는 내가 낚시를 갔던 바로 며칠 전이었다. 그 사고로 두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고 사고를 수습하는 활동도 있었다. 하지만 이 사고에 대해 내가 알게 된 점은 더 충격적이었다. 사고가 난 직후 그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내가 봤던 사람들이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사람인지 아닌지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존재는 분명히 그 사고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사실이 나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날 나는 그곳에서 너무 많은 이상한 일들을 겪었기에 한동안 그곳에 다시 가기 싫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안한 느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의 사건들이 점점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 나는 그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그날 내가 본 검은 옷을 입을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검은 옷을 입을 사람들은 정말 이상했다. 그들은 도로 옆단반하게 앉아 있었고 눈빛은 마치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의심케 했다. 그들의 존재는 완전히 이질적이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 어쩌면 그들이 그곳에서 무언가를 수행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그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의도는 나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날 일어난 사건을 생각해보면 내가 기억하는 것은 너무도 생생하고 또렷하다. 그때 나는 도로를 지나고 있었고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난 그 사람들을 봤다. 그들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무언가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내가 지나가면서 그들 중 한 명이 고개를 살짝 돌려 나를 바라봤을 때 그 시선은 나를 그대로 잡아먹을 듯한 담안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나는 마치 그들의 시선이 내 영혼을 꿰뚫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사건이 지나고 며칠 후 나는 친구에게 그날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지만 친구는 그저 웃어 넘겼다.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일들은 점점 더 나에게 이상한 형태로 다가왔다. 그때부터 나는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 속에서 그 검은 옷을 입을 사람들은 나를 따라다녔고
나는 그들이 내 뒤에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꿈 속에서 나는 늘 그들이 있는 장소로 가게 되었고 그곳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은 내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나는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나에게 다가오고 나는 도망칠 수 없었다. 그들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내 몸은 얼어붙었고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이 모든 일이 꿈에서 일어난 일인지 현실에서 일어난 일인지 나는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내 의식 속에서 그들은 점점 더 큰 존재로 자리 잡았고 나는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들은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존재는 나와 함께 있었다.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과연 꿈인지 현실인지 그 경기를 넘나드는 느낌을 받았다. 23시 49분 어느 날 나는 다시 그곳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다시 그 검은 옷을 입을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날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그곳에 가기 전에 나는 그곳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곳은 오랜 시간 동안 저주받은 장소라고 했다. 그곳에서 일어난 사고들, 의문의 실종 사건들, 그리고 목격된 기이한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 말들을 듣고 난 후에 나는 그곳으로 다시 가기로 결심했다. 그곳에서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친구와 함께 그곳으로 가기로 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첫 번째로 느낀 것이 바로 압도적인 고요함이었다. 그곳은 너무도 조용하고 시간마저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묵직한 공기가 나를 감싸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신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했지만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우리가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았을 때 나는 그들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보고 있던 그 도로 위, 그 검은 옷을 입을 사람들이 다시 나타날 것 같다. 그때 나는 그들의 존재를 느꼈고 그들은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은 마치 나를 붙잡아 두려고 하는 듯했다. 나는 그 순간 내 모든 이성이 사라진 것처럼 느꼈고 그들은 다시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고 나는 그 소리가 내 귀를 뚫을 정도로 가만히 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내가 바라보던 그 도로 위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뛰쳐나왔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공허함을 떠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그들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변했다. 나는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나는 점점 더 그들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존재는 내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렸고 나는 그들과 함께 살아나야 하는 운명인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이 현실에서 도망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들이 내게 다가오는 순간 나는 그들과 함께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나는 그들의 영향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전혀 친숙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가 나에게 너무도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때부터 나는 점점 더 이상한 현상들을 겪기 시작했다. 내가 눈을 감을 때마다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나에게 말을 걸었고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들의 말은 모두 기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나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나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했고 나는 그것을 알아야만 했다.